자,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 할 건데, 오늘 온라인 수업의 주제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마플 교재에서는 340페이지를 봐주는데.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일단 y는 n의 형태로 나타내면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 얘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형태를 보면 표준형의 형태에서 x의 기울수 우리가 이 m이라는 값을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이때 뒤쪽에 n이라는 값을 y 절편이라고 해석한다. x의 개수 m을 기울기,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n을 y 절편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중등수학에서 이 기울기라는 개념 자체를, 중등수학에서 기울기라는 것 자체를 m을 해석할 때 중등수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자, x의 증가량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어요. 잠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좌표 평면 위에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야.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하면, 자, 이 직선에서 보자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들이 모두 세타가 돼요. 이해되지? 왜냐하면 얘가 지금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들은 다 동의각의 크기로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하는데 x라는 값은 좌우의 개념이고 y라는 값은 상하의 개념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얘분의 이와 같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마찬가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런데 이 네 개의 삼각형은 AA 닮음이야.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의 형태가 있다. 그럼 얘는 닮음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의 길이의 비는 모두 일정할 거야. 그 일정할 값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얘를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직각이 되고 얘가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잖아. 얘 우리가 삼각비의 형태로 나타내면 탄젠트 값과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기울기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이때 n값을 기울기, n값을 y 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된다. 그럼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은 직각삼각형을 보면 기준각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와 같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즉 탄젠트의 값과 같다. 그래서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탄젠트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중등수학의 과정을 잊어버렸을까봐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30도일 때, 그리고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45도일 때,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이때 탄젠트의 값을 각각 보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30도일 때 3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고 45도일 때 1이라는 값을 갖고 60도일 때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고, 따라서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30도라면 그때의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45도일 때 얘에 대한 기울기는 1이 되고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60도일 때 얘의 기울기는 루트 3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따라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됐나?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좌표 평행을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그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걔에 대한 x축과 만나는 점, 이걸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는데 y축과 평행하면서 x절편이 a인 방정식은 얘가 a, 0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보면 x좌표가 a가 보이지. y좌표는 달라지지만 이 모든 점들은 x좌표가 a와 같다. 따라서 얘라는 직선은 x 이퀄 a가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 빨간색 직선이 되지.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에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을 b라 하면 얘는 0,b가 되고 이 0,b를 지나는 직선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b인 거 보이지. 따라서 이때 빨간색 직선은 y값이 b로 일정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이라는 점과 2,3이라는 점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보면 자, 2,1은 여기에 찍힐 것이고 2,3은 여기에 찍힐 건데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직선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얘라는 직선은 x값이 2로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x는 2라는 직선이 되고 또는 자, 0,2라는 점과 3,2라는 점이 있다. 그럼 0,2는 여기에 찍힐 것이고 3,2는 여기에 찍힐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직선이 생길 텐데 얘라는 직선은 y값이 모두 일정하다. 따라서 얘는 y는 2라는 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떤 값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과 세 번째 패턴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패턴은 기울기가 주어져. 여기서 너희들 문자로 보일 테지만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기울기가 숫자로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남은 한 점이 주어져. x1, y1이라는 한 점이 주어져. 그럼 여기에서는 문자로 보일 테지만 얘도 숫자로 주어진다. 예를 들자면 기울기가 3, 2고 1,2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기울기가 3, 2고 1,2를 지난다. 이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m에 x-x1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단원에 가보면 항등식이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자, 항등식을 보면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이어야 한다.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이면 돼. 그러면 좌변의 결과는 x값에 관계없이 x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좌변의 결과는 0이 나와. 그리고 우변의 결과도 0이야. 그래서 항상 같아져. 그래서 a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이퀄 0, b 이퀄 0이란 말이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자, 얘라는 것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이 지점이 0, 이 지점이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y-y1이
0이면서 동시에 x-x1이 0이기 때문에 이때 y 값은 y1이 되고 이때 x 값은 x1이 돼. 지금 얘가 뭘 얘기하고 있냐? 얘는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x1, y1을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고 가. 일단 여기까지만. 얘를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오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y 값은 y1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 값은 x1이 될 테니까 얘는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x1, y1을 지난다. 좌표 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1, y1이라는 점이 어디에 찍힐지 모르겠으나 x1, y1이 찍히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평면 위에 한 점이 찍혀 있을 때 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다는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 m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m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그려질 수 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아니야? 따라서 얘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x1, y1을 지낸다. 꼭 기억해도.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질 때요. A라는 점이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x2, y2.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점이 주어질 때는 뭐만 바뀌면 되냐면 이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바뀐 거야. 자,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y1은 저기 나와 있는 기울기 자리에 기울기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x2-x1분의 y2-y1으로 바뀌는 거지. 선생님, 기울기가 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 두 개의 점이 주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 두 점에서 x의 증가량은 1에서 2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x의 증가량은 1이야.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2에서 4로 바뀌었어. 얘 y의 증가량은 2이야.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2 빼기 1분의 4 빼기 2가 된다. x의 증가량은 2 빼기 1, y의 증가량은 3 빼기 2. 즉 x2-x1분의 y2-y1.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기울기 m 자리에 x-x1분의 y2-y1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간다. 자, 세 번째는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질 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질 때는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끝나게. 우리가 절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절편이라는 개념은 x절편은 주어진 직선과 또는 주어진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럼 반드시 x절편은 x축 위에 존재한다. x절편은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y자리에 0을 대입한다. 자, y자리에 0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면 보이지? 그러면 a분의 x는 1이 될 테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 x는 a, 그러면서 x절편은 a인 거고 있어요. 반대로 y절편은 y축 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x에 0을 대입한다. x에 0 대입하면 b분의 y는 1. 따라서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y는 b. 그러면서 y절편이 b가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패턴은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즉,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1번을 쓸 수도 있고 2번을 쓸 수도 있고 3번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번에 대한 패턴은 뭐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2번의 패턴은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3번의 패턴은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 그러면 두 개의 절편이라는 것 자체도 두 점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맞아.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돼. 하지만 좀 더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요런 형태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자, 실제 문제는 343페이지로 갑시다. 343페이지로 가서 개념 익힘 2를 보자고. 1의 첫 번째를 볼 거예요. 자, X축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아까 얘기했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러니까 X축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30도였다. 얘가 뭘 나타낸다고? 얘가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그런데 얘가 30도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탄젠트 30도와 같다. 그럼 탄젠트 30도의 값이 얼마? 그래서 아까 표를 줬지? 3분의 루트 3이다. 따라서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리고 나서 한 점이 주어져 있지? 루트 3,2를 지난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다.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y-y1는 기울기 3분의 루트 3에 x-x1 이렇게 하겠지. 따라서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 돼. 자, 계산해주자고. y-2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곱하면 1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y는 3분의 루트 3x 플러스 1 그러면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형태. 1번. 자, 2번으로. 자, 2번 두 점 5,-4y b 마이너스 1,2 A에 대하여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 점. 점을 지나고 그래서 그럼 일단 내분점을 보여야 돼. 첫 번째 내분점을 봐야 돼. 그럼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내분점은 더한다. m 플러스 n 분의 마찬가지로 y좌표도 m 플러스 n 분의 곱할 때는 x자로 곱한다. x자로 곱하면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곱하니까 플러스 10 y좌표도 마찬가지로 x자로 곱한다. 곱하니까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따라서 이때 내분점의 좌표는 3분의 9에서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진 거와 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오지. 얘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다. 따라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식만 쓰면 되지. 자, y-y1은 기울기에 x-x1 정리만 해주자고. 자, y 플러스 2는 분배와 같이 2x-6 따라서 y는 2x-8이 된다. 개념 익힘 1 마무리. 자, 두 번째 개념 익힘 2로 간다. 자, 개념 익힘 2의 1번 직선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 x축과 만나는 점. 점을 P라고 했다.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x절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의 x절편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 반드시 x축 위에 존재한다. x축 위에 존재하는 점들의 특징은 y가 0이다. 따라서 y 자리에 0을 대입한다. 그럼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x는 1, 그래서 첫 번째 P점이 나오게 되지. P점은 1,0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넘어간다.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 이번에는 y축과 만나는 거. 그럼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y절편. y절편은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 반드시 y축 위에 존재한다. y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x 자리에 0을 대입한다.
그럼 x자리에 0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겠지. 그럼 4분의 y는 1. 따라서 이때 y 값은 4로 결정이 되면서 이때 q의 좌표는 0,4가 됩니다. 됐나? 이제 문제 최종적으로 정리.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즉 P라는 점은 x 절편이고 그 x 절편이 1이었다. Q라는 점은 y 절편이고 그 y 절편이 4였다. 즉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4분의 y는 1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자. 자, 두 번째 문제는 4,-3을 지나는 직선에 x 절편이 y 절편의 2배이다. 그러면 x 절편과 y 절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y 절편은 우리가 a라고 잡자 이거지. 그럼 얘의 x 절편은 y 절편의 2배이기 때문에 얘의 x 절편은 2a가 되는 거고. 됐나? 그러면 두 개의 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런데 이 직선이 4,-3을 지나기 때문에 4,-3을 대입합니다. 그럼 4,-3을 대입하면 x자리에 4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자리에 -3을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양변의 최소공배수 2a를 곱해주면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2a를 곱하게 되면 2가 남아서 -6이 되고 우변에서는 2a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때 a 값은 -1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a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얘는 -2분의 x -y는 1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지. 됐지? 2번까지 마무리. 자, 이번엔 개념 익힌 3번으로 가볼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푸는 점들은 좀 이해를 해주고 좀 빠르다 싶으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좀 재생해서 듣는 걸로. 자, 개념 익힌 3번. 3번의 첫 번째.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A라는 점이 1,4, B라는 점이 -3,2, 그 다음 C가 3,K가 있다.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일직선상이 존재하도록 하다. 일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일직선 위에 있다. 얘의 패턴, 별표,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기울기나 얘랑 얘의 기울기는 같다 이거지. 또는 얘랑 얘의 기울기도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서 기울기가 같다 이래 주면 끝난다니까. 그럼 얘의 풀이는 이렇게 가겠죠. 자, 직선 A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직선 BC의 기울기는 같다.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는 AB 이렇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x2 x1분의 y2 y1분의. 따라서 얘의 기울기는 -4분의 -2니까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찬가지 x2 x1분의 y2 y1이 된다. 따라서 얘는 6분의 k-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같기 때문에 2분의 1과 그 다음에 6분의 k-2는 같을 거란 말이지. 따라서 양변에 최소공배수 6을 곱해서 나머지 해주면 끝날 것 같아.
자,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좌변은 3이 남고 우변에서는 k-2가 되면서 이때 k의 값은 5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마무리. 자, 2번으로 넘어갔어.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다. 1,0과 그 다음 2,4와 5,1이었다.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점이 이렇게 찍혀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뭘 뜻한다? 똑같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어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 점 중에 한 점만 다른 직선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얘는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1번 패턴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해석의 차이일 뿐. 자, 여기에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뭘 뜻한다? 역시 일직선상이 있다.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푼다? 기울기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선 BC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 두 개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지. 그럼 AB의 기울기라는 것은 똑같지 않겠니? x2-x5분의 x2-x5분의 y2-y1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마찬가지 x2-x5분의 y2-y1이 되면서 얘의 기울기는 3분의 a-4가 되겠지.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라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3분의 a-4가 일치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양변의 최소 공배수 3을 곱해주고 그럼 좌변의 결과는 12 우변의 결과는 a-4 따라서 이때 a 값은 16 그러면서 마무리가 이루어지죠. 자, 넘어갑니다. 베네미키 4번 별표 중요하네. 별표 세 개의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자 이거지. 자, 삼각형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얘가 0,2야.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있다. 4,3.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얘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나왔어. A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A점을 지나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M이라는 점을 기준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런데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 ABM이라는 삼각형과 ACM이라는 삼각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의 넓이는 밑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같다는 얘기야. 이게 별표. 따라서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BC의 중점을 지난다. BC의 중점을 지난다. 별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반대쪽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난다.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난다. 따라서 얘의 중점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중점좌표는 B와 C의 중점이기 때문에 X좌표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다. 두 개를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더하면 0, 2로 나누면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서 AM이라는 직선은 직선 AM은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0,2와 그 다음에 1,0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얘는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건 Y절편을 나타낼 거야. 얘는 Y가 0이기 때문에 X절편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야. 따라서 얘라는 문제는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와 같다. 따라서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된다.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문제로. 되니? 조금 빠르겠지만 속도를 내보자고.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려서 볼 수 있잖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또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개념 익힘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딱 두 가지만 출제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원도 나오겠지만 쌤 생각에는 원의 방정식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이 점의 위치가 뭐다? 이 점의 위치가 BC의 중점이다. 중요하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두 대각선이 있을 거야.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돼. 이 두 대각선의 교점.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무조건 2등분. 그런데 직사각형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해보면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을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점의 위치는 A, B, C, D라는 직사각형에서 이 점의 위치는 선분 X의 중점이거나 또는 선분 BD의 중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AC의 중점 또는 BD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꼭지점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지난다. BC의 중점을 지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봅시다. 좌표평면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5번이야. 그냥 좌표만 쓸 거야. 얘는 2,2. 그 다음에 얘는 6,2. 그 다음에 6,4, 2,4.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돼. 자, 이렇게 그어볼까? 그럼 이 대각선의 중점을 잡아. 그럼 이 대각선의 중점은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4,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3.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이 4,3이라는 점이 됨을 알 수가 있어. 됐나? 자,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 보면 남은 한 점이 나와 있다 이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거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지. 따라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y-y1은 기울기 자리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즉 x2-x1분의 y2-y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x1이 들어가고.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가 x1, 얘가 y1, 얘가 x2, 얘가 y2. 따라서 얘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 x2 x1 y2 y1 x x1. 그런데 이게 기울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되면서 1 되면서 없어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y-3은 x-4 되면서 2하고는 끝나는 거지. y는 x-1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문제. 넘어갑니다.
자, 개념 익힘 6. 거기도 그렇죠.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었다.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일반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와 y절편을 확인을 하는데 얘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라. 표준형의 형태라는 건 뭐냐면 y는의 형태로 변형해라. 우리가 y는의 형태로 변형을 해야지 기울기가 얼마인지 y절편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y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y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하고 y 앞에 개수로 양배를 나눠버리면 y는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x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y 절편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1번부터 보자 이거지. 자, 1번을 보면 a 곱하기 c, b 곱하기 c가 모두 양수다. 그럼 여기에서 정의수 보자 이거지. 자, 보자.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려면 두 수의 부호는 같다, 다르다. 두 수의 부호는 같다. 따라서 a가 플러스면 c는 플러스여야 하고 a가 마이너스면 c는 마이너스여야 해.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경우만 갈 거야. 왜? 두 번째 경우를 해봐야 결과는 같을 거야. 일반적으로 보자고. 그 다음 c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c가 플러스면 당연히 0보다 크기 위해서는 b도 플러스여야 돼. 그럼 이에서 기울기를 끌어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 D의 부호가 플러스이고 A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의 전체의 부호는 뭘까?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따라서 얘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감소함수가 그려진다.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 절편을 보겠다. 그럼 y 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마찬가지로 b의 부호가 플러스고 c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따라서 얘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 y 절편이 음수이기 때문에 0의 아래쪽에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거든요. 따라서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사분면은 제2사분면과 제3사분면과 제4사분면으로 결정됩니다. 요게 첫 번째 1번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나? 하나만 더 해볼까? 자, 2번으로 가보자. 2번. 얘 지우고 갈게. 칠판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2번으로. 자, 2번으로 가보면 A 곱하기 B는 음수이고 B 곱하기 C는 양수이다. A, B는 음수. B, C는 양수. 자,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으니까 두 수의 부호는 다르다. 즉,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야 해.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면 B는 마이너스야. 두 수의 곱이 양수가 되려면 C랑 B랑 부호가 같아야 해. 그래서 C도 마이너스. 자, 그럼 다시 끌어내보면 기울기 먼저 끌어내보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B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A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의 부호는 플러스일 거야. 따라서 얘는 0보다 크다.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감수. 증가지. 따라서 증가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게 기울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 절편으로 가보자. 여기서 y 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또 부호를 조사해보면 b의 부호는 마이너스, c의 부호도 마이너스. 따라서 이 세 개 전체의 부호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보면 y절편이 0보다 작기 때문에 0의 아래쪽에 점이 찍히고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